중요한 것만 살펴볼게요. 재건축 부담금은 조세가 아닌 부담금에 해당한다. 세금과 같이 누진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들려드린 내용은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해당 지역에 이제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겠죠. 사업성이라는 거는 재건축에 대한 개발 이익과도 또 이제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 재건축 규제 중에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 때문에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좀 많이 갉아먹는 이런 또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 중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월 달 안에 이번 달 안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좀 이제 개선안, 이제 좀 개편안이 좀 디테일하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또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가 어떤 식으로 좀 완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로 오늘 좀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라는 게 뭐냐?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라는 거는, 자, 일단은 2006년 5월 25일 날 재건축 초과입 환수에 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가 생기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유예가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17년 12월 말까지 해서 유예가 됐다가 2018년부터 이제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가 이제 유예가 끝나면서 이제 세금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높아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는 어떤 거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한 이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세금과 부담금도 약간 틀린데, 일단은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한 이제 부담금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재건축에 대한 이 초과입 환수제에 대한 이 부담금 계산 방식은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재건축 종료 시점에 이제 주택 가액 총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입주했을 때 그 재건축 아파트의 이제 총액, 이제 주택 가액의 총액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시 시점에, 그러니까 재건축이 시작될 시점에 이제 주택 가액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 이걸 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 사업비를 더한 값해서 이 전체에서 이걸 빼주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개발 이익이 나오겠죠? 재건축을 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가율을 곱한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계산 방식인데,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종료 시점은 언제로 보냐? 그러니까 준공이 나거나 아니면은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보통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먼저 입주하죠.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준공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존등기 나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즉 건축물의 입주가 시작이 된 날을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시 시점은 뭐냐? 개시 시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보는 거예요. 승인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지역에 재건축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만들거든요. 조합 설립 이전에. 그래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종료 시점으로부터 그냥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아파트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10년이 초과된 거예요. 그럴 때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개시 시점으로. 그러니까 최대 10년밖에 안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은 뭐냐면 정기예금 이자율과
아니면 시군구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해서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이자율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둘 중에서는 이제 시군구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개발 비용이죠. 그러니까는 이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들어갔던 사업비. 사업비에 대한 이제 개발 비용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계산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요.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이 도정법상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요. 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합설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신청,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되면 착공 들어가고 준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에 대한 이 부담금 예정액은 이때쯤 조합설립 인가 때쯤 대략적으로 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보는 이런 사업시행 단계에서 좀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다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 추진위원회부터 이제 준공까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과 시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부과 시점으로. 이게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부터 준공까지가 이제 재건축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이제 부과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부과율이 있죠. 아까 부과율이 보면은 이제 3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1인당이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면제가 되고요. 개발이익에 대한 금액이 커질수록 이제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1억 1천만 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0% 부과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부과율이 50%입니다. 50%.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예시로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만약에 이제 조합원 100명이 있으면 재건축의 종료 시점 주택가액, 즉 입주할 당시에 주택가액 총액을 1,000억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럼 뭐 산술적으로 지금 조합원 1인당 약 한 주택가격이 한 10억 정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시작 시에 이 주택가액은 자, 아까 그 추진위원회 승인일이죠. 이때 한 4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재건축이 입주할 때까지의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을 한 100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비가 한 300억은 들어갔다라고 쳐보죠. 자, 그러면은 1,000억에서 요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00억이면 이게 지금 이제 개발이익이죠. 초과이익. 그러면 이제 1인당 초과이익은 어떻게 되냐? 200억 나누고 그냥 100명 하면 2억 원입니다. 그럼 2억 원이면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 그럼 1억 1천만 원 초과죠? 1억 1천만 원 초과면 2천만 원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1천만 원 초과 금액이 50%니까 9천만 원에 50%면 4,500만 원 합쳐서 이렇게 6,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6,500만 원이. 이게 지금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좀 많죠. 문제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재건축 사업은 민간 사업인데 사업성을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이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한번 문제점 한번 볼게요. 자, 제초한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좀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팔지도 않았어요. 팔지도 않았고, 근데 입주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것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금이 좀 과다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부과율이 최대 50%잖아요. 상당히 고율이죠. 그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최대 45%인데 최대 세율하고 상당히 많이 지금 비슷한 거죠. 그렇죠? 세금이 좀 과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16년 전에 만들어진 거 지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환경이 바뀌고 주택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물가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때 세율 체계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좀 너무 고율이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과 시점 이전에 매도한 조합원과의 불균형.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과 시점이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입주까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조합원이 있어요. 조합원이 이거 입주하기 이전에 매도했다라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장기 보유자권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죠.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합은 지휘양도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입주하기 전에 나는 매도한 거예요. 자, 그럼 그분은 안 내요. 그럼 누가 내냐? 그거를 매입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 부가 시점 이전에 매도한 조합원은 안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부가 시점 이전 매도한 조합원과의 불균형이 좀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획일적인 이제 부가 체계, 이게 또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보면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했을 때, 예, 두 번째 보유했을 때, 세 번째 내가 처분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도 우리가 2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는 거지 1주택자는 지금 많은 배려들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일정 금액 이하이면 또 취득세도 깎아주기도 하고. 자, 우리가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일 때는 우리가 이 종부세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장기 보유 공제라든가 아니면 노령 공제라든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굳이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뭡니까? 양도소득세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해주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보면 취득이라던가 보유라던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은 투기가 아니다. 그래서 얘는 1주택자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건축 초과입 환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1주택자여서 그냥 이 아파트에 살았을 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건데 투기 세력이 아닌 한 자리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이제 분배 기준도 상당히 미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 되고 나서, 뭐 재건축이 되기 이전에도 우리가 같은 단지라도 동이라던가 아니면 층에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 시세가 조금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시세가 다 틀린데 이걸로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되면 재건축 조합한테 지금 이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은 그냥 이거 조합원 수대 그냥 n분의 1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별 분배 기준이 지금 상당히 좀 미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개발 이익에 대한 지금 세금 환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이 새 아파트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재개발 지역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재개발도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도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있는데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과의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혹자들은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비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좀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안 하더라도 공공기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임대아파트 공급을 해주거든요. 임대아파트 공급.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가 뭐 좋은 입지에 상당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공공기여를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개발과의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 지금 재건축만 이제 환수를 한다. 예,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좀 내용들을 보면 자, 어떤 내용이 좀 흘러나왔냐면 자, 먼저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6월 13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이슈와 논점인데 중요한 것만 살펴볼게요. 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도시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제도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에 기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이다. 예, 증가분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점 및 부과 대상입니다. 첫 번째가 자, 어떤 얘기냐,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 재건축 사업의 개시 시점이 아까 추진위원회라 그랬잖아요. 예,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 주체인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업무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재건축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준비 작업을 하는 단계라는 거죠. 예, 추진위원회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시작이 된 게 언제냐?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금도 어디에 나오냐면요. 조합에 나오는 거예요. 조합에. 그러니까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조합 설립인 인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여기 보면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조합에게 일괄적으로 지금 부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볼 때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좀 개선안이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 설립 인가로 좀 개시 시점이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의 가격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금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두 번째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책임 및 부과율입니다. 자,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 금액이 3천만 원이 적정한지 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왜? 2006년도에 했으니까. 2006년도에. 지금 16년 전이잖아요. 그죠? 예, 그때 3천만 원하고 지금의 3천만 원하고는 사실 많이 틀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과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율도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예, 부과율을 50%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와 관련해서 또 10에서 50% 지금 누진 방식이잖아요. 예, 누진 방식인데 아까 제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러니까 세금보다는 부담금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10에서 50%의 누진 방식으로 적용되는 부과율 체계가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이나 반대급부 없이 국민 의혹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그 목적과 기능이 구별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은 조세가 아닌 부담금에 해당한다. 부담금에 해당하는데 지금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사업소득세라든가 뭐 종합소득세라든가 다 누진 방식이잖아요. 차익이 크면 클수록 누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세금과 같이 누진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의 이 부과체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금액 3천만 원 미만이 면제죠. 근데 2006년도잖아요. 이때부터 그냥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죠? 보면은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어느 정도의 기준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재건축과 관련된 지금 완화 중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6월 이내에 좀 디테일하게 좀 나올 걸로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재건축의 부과 시점은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 시점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까지도 좀 땡기거나 아니면 지금 세율 체계를 조금 더 개선을 시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저도 오늘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텐데 내용이 이제 뭐 재건축과 관련된 아니면 재개발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누구보다도 빨리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빨리 전해드리도록 저도 이제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예, 좋아요, 예, 구독하기, 예, 그 다음에 선한 댓글, 예,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이런 또 자료 만드는데 강의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